앞에서 백제 역사를 한성백제와 웅진백제 그리고 사비백제로 나눠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백제 말기인 무왕의 익산시대와 의자왕의 최후를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무왕은 백제의 국력을 확장하기 위해 마한 세력의 주심지인 이곳 금마에 미륵사를 세워 일반 대중의 민심을 추스르는 계기로 삼았다. 중앙목탑과 금당은 간대없고 창건 당시 세워진 서탑 일기와 통일 신라 시대에 세워진 단간지주 한 쌍이 남아있을 뿐이다. 백제 말기의 이곳 미륵사 창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채원 해설사에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왕은 이곳 미륵사 창건을 계기로 일반 대중의 민심을 규합하여 백제대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원대한 꿈을 갖고 미륵사를 지었대요. 특히 선화공주였던 부인의 청으로 이곳에 금당과 탑 그리고 회랑을 세 곳에 세우고 사찰 이름을 미륵사라고 하였대요. 미륵사지 석탑을 보면 목탑에서 석탑으로 이행되는 변화 과정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도 있답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구 중 하나인 이곳 미륵사지는 문화적 발전이 절정에 이른 백제 후기 도읍들과 연관된 유산으로 웅진 왕도의 공산성과 송산 이고분군, 사비 왕도의 부소산성과 능산 이고분군, 그리고 익산 왕도의 왕궁 이유적과 미륵사지 등으로 구성된 연속 유산이다. 국보 제11호인 미륵사지 석탑은 7세기에 미륵사가 처음 지어질 당시 세워진 탑으로 우리나라 석탑 중 가장 크고 오래된 탑이다. 많은 석재들이 없어져 원래의 모습은 알 수 없지만 남아있던 석재를 참고해 구층으로 복원된 동쪽 석탑과 같은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미륵사지 석탑은 목탑이 석탑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탑이다. 층마다 모서리의 기둥이 다른 기둥보다 살짝 높게 된 형태, 지붕이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끝 부분이 솟아오르는 모양 등 목조 건축의 수법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러 개의 석재를 쌓아 올린 중심 기둥이 세워져 있다. 2009년 1월 가장 아래의 심주석에서 사리장원구가 발견되었는데 백제 왕후가 639년에 탑을 세우면서 사리를 모셨다는 기록이 확인되었다. 미륵사지 서탑에서 발견된 국보 제340호 미륵사지 사리장원구다. 미륵산의 최정상부 두 봉우리를 잇는 능선에 계곡부를 감싼 포곡식 미륵산성은 무왕 때 세운 성이라 전해지고 있으며 고려태조 왕건이 후백제의 신검을 공격해 항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전하고 있다. 이 산성은 둘레가 1822m에 이르고 10개소의 치와 동문지, 남문지 공성이 있는 익산지역 최대 규모의 산성이다. 산성 정상에 일명 엉덩이바위가 자리하고 있다. 부여왕 능원은 부여읍, 능산리산 남쪽 경사면 중턱에 자리 잡고 있다. 부여왕 능원은 백제가 부여로 도읍을 옮긴 사비시대에 백제왕릉으로 현재 사적 제14호로 지정된 고분군은 중앙에 왕릉군 7기가 있다. 이들 고분은 모두 왕과 왕족들의 분묘로서 백제 후기의 전형적인 석실분인데 특히 내벽과 천장에 그려져 있는 벽화보는 중요한 학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부여능산 이 사지는 백제 의덕왕 14년에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창건되었으며 특히 이곳에서 출토된 국보 제287호 백제금동 대양로는 백제의 공예 수준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뚜껑에는 23개의 산들이 4에서 5겹으로 중첩된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고 요잎의 표면에는 불사조와 물고기, 사슴, 학 등 26마리의 동물이 묘사되어 있다.
고려사 제57편에 보면 익산 근마에 백제 무왕과 무왕비의 묘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곳 서광동에 있는 쌍릉을 지칭하고 있다. 무왕릉은 최근의 발굴 조사 이전까지만 해도 익산 쌍릉이라는 초라한 표지석 하나뿐이었으나 지금은 사적 제87호로 지정되었고 북쪽은 대왕묘, 남쪽은 소왕묘라 부른다. 2017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대왕릉 인골을 분석한 결과 사망 시점과 인골의 병리학 특징상 대왕릉 피장자를 무왕으로 확정한 바 있다. 이곳은 익산 서동생가터 역사공원 도성 현장이다. 익산 서동생가터 발굴 현장에서 백제의 대형 석축 저온 저장고가 확인되었다. 이기의 저온 저장고 내에서 왕궁리 유적에서 출토된 것과 동일한 유물들과 열매와 씨앗이 나왔다. 백제 마지막 왕의 이름은 부여의자인데 흔히 의자왕으로 알려져 있다. 2000년에 충남 부여에서 봉토식이 있었는데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의 봉토식이었다. 당나라로 끌려간 이듬해에 세상을 떠난 의자왕은 무덤도 고국에 없기에 능산리에 가묘를 만들었다. 승목전은 백제의 시조인 온조왕과 사비백제의 성왕, 위덕왕, 해왕, 법왕, 무왕, 의자왕의 위패를 모신 곳이며 백제의 후예들이 한마음으로 제례를 거행하고 있다. 백제 말기 무왕대에는 신라를 공격하며 국력을 회복하였고 의자왕대에는 신라를 압박하며 왕권을 확립했으나 국력이 많이 소진되어 있었다. 이 시기에 나당연합을 예측한 백제 충신 성충의 조언을 의자왕은 이를 무시해버렸다. 결국 18만 연합군의 공격에 백제는 당할 수가 없었다. 위기가 닥치자 백제의 계백장군은 5,000명의 결사대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고 일당백의 전투로 몇 차례 승리했으나 끝내 황산발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하고 말았다. 한편 태자융은 사비성을 지키고 의자왕은 방어에 유리한 웅진성으로 옮겨 예식 장군과 함께 적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의자왕이 웅진성에서 항전을 결심한 이유는 웅진성 옆에 있는 인존성의 흑치상지 가문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때 나당연합군에게 문제가 발생되는데 신라로부터 식량 조달에 차질이 생겼다. 백제의 진현성에서 차단을 당했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전세는 역전되어 백제가 유리해진 상황에 웅진성 항전의 5일째인 의자왕이 갑자기 항복을 하였다. 민족 사학자 신채원은 항복 이유를 웅진의 수성대장이 의자왕을 잡아 항복하라 하니 왕이 동맥을 끊었으나 당의 포로가 되어 라고 기록하고 있다. 웅진의 수성대장 예식이 주군을 대신하고 항복을 택했다. 사빌성에 돌아온 왕은 신라의 무열 왕과 당의 소정방에게 수모를 겪다가 당나라로 잡혀갔다. 이때 백제의 여러 후궁들은 남의 손에 죽느니 스스로 바위에 몸을 던졌는데 이곳을 타사함이라 부르며 떨어진 궁녀들을 꽃에 비유하여 낙화함이라 부른다. 전설로 의자왕과 삼천 궁녀의 이야기가 전하고 있으나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는 이런 말이 전혀 없다. 사실 삼천은 많다는 뜻으로 수사적인 표현이며 전해오는 전설은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배신자 예식진의 묘비명이다. 중국 낙양에서 발견된 무덤의 묘비명에 백제웅천인 대당 좌위 대장군이라 적혀 있었는데 이는 예식진이 백제를 배신한 대가로 당나라에서 수장이라는 직위와 권력을 누린 것이다. 예식진이 672년 58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으니 660년에 멸망한 백제의 비밀을 알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그렇게 678년간 이어져 온 찬란한 백제는 한 장수의 배신에 의해 멸망당하였고 당에 잡혀간 의자왕은 결국엔 미스테리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